이제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도약을 한 2016년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이 그 직전에 브렉시트에 탈출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유럽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할 때,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당선되었을 때, 전 세계는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었고, 또 트럼프가 내어걸고 영국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결국 반세계화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EU의 자신들의 이상하고는 반대로 각국이 점점 이 민족주의적 거구적 형태를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나 헝가리가 차례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었죠. 남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갈 겁니다. 오스트리아조차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탈리아는 완전히 파퓰리즘의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근접했다라는 유럽이 보인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실체를 벗겨버렸어요. 세계에 1, 2, 3, 4등 한다는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쭉 껍질을 벗겼습니다. 자, 벗기고 나니까 우리는 이들이 엄청나게 참 완벽에 가까운 사회 시스템과, 또 그래도 나름 탄탄한 복지제도와, 그리고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휴머니즘의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덮치고 나니까 지금 한번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요, 거의 전쟁 때 일어나는 비정함,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이냐를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전시 상황에서, 야전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비정함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그들의 요양병원, 나이 들어서 한국은 돈 없으면 쪽방에 살다가 죽지만은 거기는 돈 없어도 요양원에 간다. 그 요양원에서 전부 내버리고, 노인들을 내버리고 직원들이 도망을 가버리네. 미국도 그랬죠. 수백 구씩 시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행태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동양의 유교주의 전통이나 과거의 이 군사 정권 때의 전통이 남아서 질서에 대한 전통이 좀 있는 한국이 좀 덜한 거죠. 그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남아있는 유교적이고 과거의 군사 정권의 전통, 질서, 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민의 체질들이 세계의 다른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해가 덜한 겁니다, 한국이요. 자, 그걸 문재인은 지식으로 장사를 해먹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세상은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성곽 도시, 성곽 경제라고 합니다. 전부 성을 쳐가지고 남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경제는 풀라고 하는데 이민은 앞으로 안 받겠다. 이제 코로나 핑계 대서 멕시코 국경을 막고 이민자를 막았지만 이제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더 세계가 각자 도생, 그리고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대세고 신자유주의가 대세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만드는 기구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가장 욕을 많이 처먹은 게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돈도 안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세계를 그나마 한데 묶어서 공동 대처 연대, 세계의 석학이라는 자들이 연대, 그냥 말로 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전혀 연대할 생각이 다 없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가 벌써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주리주의 법무장관 에릭 슈미트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내부 고발자를 입을 다물겠다. 행동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법률회사도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40개 나라에 10,000명으로 늘었어요. 배상 청구가 7조 400억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지금 도박장이 파산해버린데도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협회도 중국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각종 법안들이요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사업이 망가졌다. 자,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워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징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금융위기는 너네들이 만들어 놓고 책임졌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트럼프까지 나서서 처음에는 루머라고 이야기하던, 저도 미국의 우한의 연구소에서 인위적인 실험 결과 조작된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이제 이 문제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진핑이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메르켈도 독일의 빌트지도 마크롱도 영국도 전부 다 지금 중국을 비난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뭐 마스크를 세계에 보내고 어쩌고 하지만은 이거는 중국에 대한 비난을 완화시킬 수 없다. 결국 중국의 행동 때문에 각국들이 전부 다 이제 세계환이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그러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다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쪽으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외로의 이주, 입국 등이 전부 어려워질 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도 이제 옛날 같은 뭐 사람과 돈과 상품의 이동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자, 여기에 이제 코로나발 사상 초유의 세계 동시다발 파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동네의 식당부터 시작해서 세계적 다국적 기업, 미국의 유수한 석유회사, 중동의 석유회사들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지 못한 마이너스 37이라는 유가가 형성됐어요. 배럴당. 이러니까 트럼프가 드디어 뻥을 쳤지요. 미국의 중동에 있는 군함들이 자꾸 이란 군함 등이 방해를 하면 쏴버리라. 이 말을 하면서 중동 전쟁 가능성이 이렇게 제기되면서 기름값이 하루 만에 뛰어 올랐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와 가까운 미국의 세일 석유 업계가요, 줄줄이 파산, 매일 파산 신청에 돌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회사들이 계속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감당을 못해요. 자, 이제 이런 무담보 회사채, 이 석유회사의 미국에 있는 석유회사들 무담보 회사채 가격이 달러당 10센트, 그냥 화장실 휴지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주당 100원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미국의 회사채, 석유회사 회사채 좀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쓰게. 자, 그래서 영국에도 지금 금융 좋아하다가 수많은 영국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석유회사도 흔들흔들하고요. 그래서 영국에도 무담보 이 석유회사 회사채가 20센트라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완전히 또 대규모 인프라 도박 사업인 석유도 그런데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가 유통업에서 미국 최고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를 비롯해 JC페니, 메이시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그런 백화점들이 다 파산 신청 중이거나 이렇게 파산되어 가고 있어요.
니만 마크스는 이번 주일 안에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무너진 미국의 최초의 대형 백화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대 백화점 기업인 갈레리아 칼스타트 카우포프가, 영국에서는 데버넴 백화점이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 세계 각국의 스포츠가 올 스톱 되면서 한국이 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 무관중으로 했지요. 저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각 이런 축구 리그의 팀들이, 프로 팀들이 수입은 없지요. 뭐 광고가 있습니까? 경기를 해서 입장료가 있습니까? 임금 지급도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지금 2부 리그부터 차례대로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럭비도, 미국의 그 아메리칸 풋볼 리그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지금 미국의 회사들이 기업 부채가 15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1만 9,134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지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한 10년 만에 이래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요즘 애가 돼가 1,000조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몰라가 1만 몇천 조라고 해요. 경이 경 다음에 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빚으로 여태까지 겪어보지 않은 수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리쇼링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제가 스포 15조에 제조업 리쇼링을 일찌감치 작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한국에 방법이 없다. 자, 지금까지는 해외 임금 싸고 땅값 싸고 노조 뭐 안 하는 쪽으로 간다했는데 이 코로나 당해보니까요. 우리 회사인데 해외에 있는데 돌리려고 감리 감독한 사람이 들어가겠대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내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느낀 거죠. 해외 시장과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나갔던 기업들이 코로나 앞에서 그게 의미가 없다. 갔다 가다가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거 다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되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리쇼링 붐이 지금 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삼성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긴급 요청을 해서요. 사실 한국의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보다 삼성이 해당 투자한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나라의 로비력이 훨씬 좋을 건데 이게 딱 코로나 생기고 나니까 삼성이고 개나발이고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베트남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니 삼성의 이 베트남이 세계 최대의 삼성의 스마트폰 기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정부의 봉쇄 조치로 베트남 생산 라인을 지금 다시 수리해서 바꿔야 되는 것을 담당할 엔지니어들을 보내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삼성이 베트남의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고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코로나 앞에서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재난이 일어나면 돈을 가지고 만든 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겨우 정부하고 협의해서 일부를 보냈는데 베트남 사태를 이번에 딱 보면서 삼성이 이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경 봉쇄가 코로나 이후 새로 생겨난 스탠다드 기준이 됐습니다. 표준이 됐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앞에서는 그야말로 세계화라는 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가갖고 인맥을 쌓고 돈을 뿌리고 고용을 하고 또 수출을 그 나라 걸로 잡아줘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자국 위주로 가는데 삼성도 베트남에서는 자국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토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으로 돌아와서 자국 산업을 지키고 자국민을 취업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교훈이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다 돌아가는 게 리쇼링이었어요.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다녔죠. 그게 뭡니까? 해외로 나갔던, 중국으로 나갔던,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에 테레비 만드는 공장 하나 없고, 냉장고 만드는 공장 하나 없고, 장난감 만드는 공장 하나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미제라고 하면, 우리 어릴 때는 미제 하면 좋은 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제라고 하면 허접함이 돼버렸죠. 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대기업, 크다란 회사들부터 돌아와라.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 돌아왔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도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일본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이제 다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나라마다 우리는 조립만 할게, 우리는 뭐 이 원자재를 만들어낼게, 우리는 그걸 조립한 걸 완제품으로 만들게 하고 분업 구조가 한미일만 해도 서로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나갔던 기업이 들어오면 지금 미국에는 법인세가 21%밖에 안 된다. 주마다 땅도 공짜로 준다. 세금도 몇 년간 유예해 줄게 하면서 들어오라고 해요. 자,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고 도쿄나 오사카 같이 대도시로 돌아오는 기업한테는 규제 혜택과 연구 개발비까지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차업체나 캐논 같은 전자업체가 일본으로 다시 공장을 다 옮기고 있어요. 자, 한국은 한 7년 전부터 그렇게 하면 지원해 준다 했지만은 들어온 회사가요. 2016년 이후에 총 7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릴 거다. 이 코로나가 오래 가고요. 이 오래 가면서 나라마다 지금 근로자를 출견 안 시키고 한국이 갈 만한 나라 뻔하잖아요. 중국, 베트남부터 해서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요런 데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프리카까지 가겠어요. 중남미에 가겠어요. 근데 뭐 동유럽이나 그 정도인데 이제 그런 나라에 이 코로나로 계속 비상이 걸리면 걸릴 때마다 전부 올스톱 되면서 별 더러운 꼴을 다 보게 될 거니 어디 거기 가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중국에 있는 공장 다 옮겨라고 최근에 지시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뭐 센가쿠 열도 등으로 티격태격해도 진짜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잘 지냈는데 이제 중국에서 마스크 만든 업체들이 아베 지시로 다 일본에서 하겠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며칠 전에 코로나 긴급 경제 대책에 돌아오는 업체 제일 먼저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들에게 지금 중국에 나갔던 업체들 돈 줄 거니까 일본으로 돌아와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라. 일본 기업의 부품 중국 의존도가 20%가 넘는데 이제는 다 일본으로 와서 해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처럼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코로나 겪어보니까 이거 소용없더라. 여기서 비용이 좀 세게 나와도 우리가 낮춰줄 거니까 정부가 도와서 너네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라. 그래서 이제 각 나라가 전부 그렇게 갈 거예요. 왜? 지금 전부 실업이고 파산이고 부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취직을 시키려면 저거 나라에 적을 걸어놓고는 이름만 저거 나라에 사고 다른 데 가서 다 생산하는 데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라마다 그냥 안 둔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포 15조에 돌아오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민노총도 해체하고 노조 문제부터 땅 그리고 또 정부의 각종 편의 제공, 세금 이런 데서 도와주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걸 하자라는 건데 이제 이게 제가 작년에 말했을 때는 공허하게 느껴지더니만 이제 코로나가 번지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